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친절한 이웃 밀부입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 에피소드 1 2025 초등 임용 1차 실전 복귀편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은 상태여서 원래는 이제 겨울방학 공부법을 찍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었네요. 이틀 전에 이제 초등 임용 최종 합격 발표가 났는데 저는 당연히 붙었고요.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였죠. 저의 2차 점수는 얼마인가? 저는 원래 한 97점 정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많이 못 봤어요. 한 96점 정도 나왔는데 제가 면접에서 이상한 소리를 좀 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앞에서 2차 강의를 찍을 정도의 성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네, 2차 영상을 찍지 않고 1차 위주로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외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실제 치렀던 이 임용 시험에 대한 총평 그리고 저의 이 임용고시에 대한 이제 마인드셋 같은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시죠. 자, 2026 초등 임용 시험의 총평입니다. 자, 제가 내렸을 때 이 초등 임용 시험은 이 2026 초등 임용 시험은 난이도 중에서 중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수없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26학년도 초등 임용 시험은 중에서 중하짜리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관련 세세하게 더 살펴보자면 교직 노술 하 그리고 A형은 중, B형은 하의 난이도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직노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가가 나왔거든요. 주제가 평가로 나왔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각 과목, 기본 이론을 공부할 때 다루게 되는데 이 평가가 각 과목끼리 겹치거든요. 이 내용도 겹칠 뿐더러 이 평가 내용은 여러분들 실습하시면서 많이 다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전혀 낯설지 않는 주제였습니다. 낯설지 않는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제시문 속에서 이렇게 제시문이 있는데 제시문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 논지들이 너무 명확하게 보였어요. 너무 명확하게 보였고 끼케야 이게 시간이 좀 걸린다? 예, 작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내용 자체는 매우 쉬웠습니다. 그리고 A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쉬웠어요. 이것도 쉽고 B형도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A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만약에 시간이 오래 안 끌렸으면 A형도 난이도가 하였습니다. 근데 A형이 유독 이번 시험에서 시간을 좀 오래 잡아먹었습니다. 만약에 시간 관리를 잘했더라면 A형 보는데 전혀 문제를 안 겪었을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리고 교육과정 문제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죠.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이 됐으니까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유독 좀 교육과정이 난해하게 나왔다. 난해라기보다는 통합기회를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초등 임용 시험이 컷이 좀 떨어졌거든요. 이게 2025학년도에 비해서 컷이 떨어졌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25학년도에 1배수 컷이 71점 정도 됐었는데 2026으로 오면서 69점 정도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A형에서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관리, 그리고 평상시에 교육과정을 얼마나 잘 챙겼는가, 얼마나 잘 꼼꼼하게 봤는가가 이번 시험의 핵심, 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 게 TO가 줄었거든요. TO가 줄었는데 왜 컷이 떨어졌는지 진짜 궁금해요. 보통 경쟁률이 올라가면 그 1배수 컷이 올라가야 되는데 설마 이 두 가지 이유로 이렇게 컷이 2점이나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입결이 많이 떨어졌나? 근데 그런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컷이 많이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네, 시험 난이도는 이렇습니다. 네, 중에서 중하.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시험 총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시험 전 제가 세웠던 전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무턱대고 전략을 세운 게 아니라 꼭 해야 할 공부는 다 해놓고 전략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무턱대고 전략부터 세우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다 공부한 뒤에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자, 저는 시험 전에 어떤 전략, 어떤 예상을 하고 들어갔냐? 저는 두 가지 정도 세웠거든요. 자, 첫째, A형이 B형보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모의고사를 33개 정도 풀었거든요. 모의고사 33개 정도를 풀었는데 여기서 얻은 결과가 있어요. 자, 33개를 풀었었는데 이 A형, 저는 시간도 쟀거든요. A형을 풀면 평균적으로 55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B형을 풀면 평균적으로 64분 정도가 걸렸어요. 자, 근데 우리의 이 출제 위원이 누구죠? 출제 기관. 네, 이 초등임용 시험은 평가원이 출제합니다. 평가원, 여러분들 잘 알죠? 평가원이 출제하는데 과연 시험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나오도록 설계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제가 33개의 모의고사를 풀면서 다 이렇게 나올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25학년도 시험에는 A형에서 A형의 음악이 있었고요. B형에는 총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예고했던 거예요. 26학년도에 총창이 A형으로 가고 음악이 B형으로 갈 것이다 라고 평가원이 예고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예고한 대로 이 모의고사를 만들다 보니까 A형에서 시간이 덜 걸리고 B형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음악에서는 수능형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푸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대신에 총창은 암기를 했다면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어요. 암기하면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게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음악이 B형으로 가고 총창이 A형으로 가다 보니까 이 모의고사를 풀면 이제 B형에서 시간이 더 오래 끌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했죠. 평가원은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만약에 우리 임용이 출제가 된다면 A형에서 어렵게 나오고 B형에서 쉽게 나올 것이다. 실과 그리고 사회. B형에서는 과학 그리고 음악. 만약에 A형에서 어렵게 나온다면 이 두 과목을 건드릴 것이고 B형에서 쉽게 나온다면 이 두 과목을 건드릴 것이라고 했어요. 전 예상했어요. 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실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항상 얘기했어요. 야, 실과 공부하지 마라. 어차피 알고리즘 나올 거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실과에서 수능형, 그러니까 알고리즘 수능형 문제가 꽤 많이 빈출됐었거든요. 25학년도랑 23학년도 그리고 20학년도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또 나올 것 같았어요. 수능형이 나오면 이 실과 알고리즘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바느질.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수능형이 나오게 된다면, 실과에서 어렵게 나오게 된다면 이 두 가지, 이 두 개 부분에서 나올 것 같았어요. 뭐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회비용에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이 기회비용에 뭐가 있냐면 그 비교 우위론이랑 절대 우위론이 있는데, 예, 그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사회는 다행히도 안 나왔고요. 그리고 비영, 과학과 음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음악에서는 수능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음악이 굉장히 시간을 오래 잡아먹거든요. 특히 화음 문제. 이게 굉장히 자주 빈출되고, 네, 자주 출제되고 굉장히 좀 애를 먹는데 일단 이거 안 나올 것 같았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교육과정이 나올 것 같았어요. 만약에 그 백구 인강을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거잖아요. 또 듣고 지금 계시고. 근데 저는 아직도 그 한 강사분이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안분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제 그 선생님이 과학을 가르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5학년도에 감염병이 나왔었거든요. 25학년도에 과학과 사회 영역에 감염과 관련해서 이제 성취 기준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자, 여러분, 과학에서 성취 기준 문제가 나왔다고 여러분들 성취 기준을 막 달달 암기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나요? 네, 아닙니다. 네, 25학년도에 이렇게 성취 기준 문제가 여러 개 나왔더라도 여러분들은 강론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한번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심지어 지금 교육과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소홀히 한다? 성취 기준 안 본다? 저는 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딱 그 촉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래서 저는 과학 교육과정을 좀 유심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좀 지울까요?
두 번째, 통합, 그리고 총창. 이거 확실하게 암기해두고 가기. 여러분들 이거 두 개 공부하시다 보면, 특히 총창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야, 이렇게 양이 많은데 3점밖에 안 해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4점이고 이게 3점인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꿀입니다. 꿀이에요. 꿀. 꿀이 잘잘 흐르는 꿀단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디서 출제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출제 영역이 너무 확실해요. 둘 다 원문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딱 공부하실 때 양이 많으시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진짜 이것만큼 확실하게 여러분들 점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과목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거의 통암기 하시다시피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통합 총창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정도 공부했었고요. 주 3회. 그리고 이제 실전에 가까워졌을 때는 매일 했어요. 매일 통합이랑 총창은 다 암기를 했습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이 7점이라는 점수가 진짜 큽니다, 여러분. 7점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는 게 너무 커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통합 총창 대비를 좀 열심히 했었어요. 진짜로. 이 총창 같은 경우에는 그 109에서 주는 그 연습할 수 있는 그 활동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 연습 문제지?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를 빈칸을 맨날 채우는 연습을 했고요. 통합 같은 경우에는 암기펜으로 밑줄 치면서 연습을 하는데, 그냥 싹 다 암기펜을 칠해버렸어요. 그냥 내체표, 그냥 다 외웠어요. 핵심 아이디어부터, 그 핵심 아이디어에 있는 그 내용, 뭐 성취 기준 이제 고려사항, 뭐 뒤에 있는 뭐 지촉, 그냥 싹 다 외웠어요. 통합은 진짜 싹 다 암기했습니다. 이거 진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똑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두 가지 전략을 세우고 이제 시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불신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고 시험 하루 전에 제가 영상으로 남겼었거든요. 11월 7일 금요일 밤 11시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었습니다. 과학, 교육과정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 A형, 실과, 수능형 가능성 매우 높음. 그리고 이거 실제로 나왔습니다. 교육과정 나왔고 알고리즘 나왔어요. 음악, 감상목은 안 나왔고요. 수능형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육과정 비율은 높았고요. 특히 교육과정 통으로 암기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랬고요. 이 두 개는 제가 어느 교수님이 사라지셨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적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건 안 나왔고 이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저는 시험 전에 미리 다 전략을 짜놨어요. 전략을 짜고 예상을 하고 이 기조에 맞춰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교직 논술부터 들어가 볼게요.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9시에 시작을 해요. 9시에 시작을 하고 저는 이제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내체표를 좀 불렀던 것 같아요. 교직 논술은 솔직히 준비라고 할 게 많이 없거든요. 뭐 교육학을 암기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저는 교직 논술 보기 전에 내체표 한번 부르고 불렀던 것 같아요.
논술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한 2달 정도 스터디를 하고 2학기 때는 혼자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교직 논술에 대한 부담은 없었냐? 부담은 컸죠. 부담은 컸는데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것 같진 않았어요. 요즘 기조도 그렇고요. 그래서 교직 논술은 아까 제가 하라고 했죠? 난이도 하.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겉표지고요.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꼼꼼하게 읽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이렇게 생겼구나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초안지입니다. 초안 작성 용지인데 겁나 많죠. 초안 겁나 많죠. 사실 이게 밑에 더 있거든요. 밑에 더 있는데 제가 자른 거예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는데 적을 게 너무 많았어요. 적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보시면 이렇게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제가 논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적어놨는데 너무 찾기 쉬웠어요. 논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찾기 쉬워가지고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손에 좀 땀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논술 적으면서 논지 하나가 진짜 굉장히 거슬렸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서 까인 것 같아요. 여기서 까여서 19점 맞은 것 같아요. 논술은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을 게 많았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교육과정 A형입니다. 교육과정을 보기 전에는 제가 시험 일주일 전에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암기했을 때 잘 안 외워지는 부분이나 좀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노트로 만들어서 시험장에 가져갔었는데 이게 시험이 제 기억으로는 10시 40분부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쉬는 시간에는 그 노트를 봤습니다. 그 시험 시간 노트를 보고 포도당 사탕 2알 정도 먹었습니다. 포도당 사탕 2알 정도 먹고 노트 보고 바로 A형 시험 들어갔습니다. 자, A형은 국어, 영어, 총창, 사회, 도덕, 실과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문제를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그랬고 실전에서도 그랬고 이 영어부터 풀어서 실과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국어를 푸는 방식으로 시험을 쳤습니다. 보통 이제 국어에서 한번 막히면 이제 뒤에 거를 말아먹는 경우가 좀 많아서 저는 영어부터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자, 겉표지는 이렇습니다. 좋다, 한번 가보자 해서 바로 영어부터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영어 굉장히 긴 것 같죠? 근데 영어는 이렇게 내용은 긴데 막상 실제로 까보면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실전에서도 그랬습니다. 영어는 굉장히 무난했어요. 굉장히 무난했고요. 보시면 뭐 피드백을 반영하지 않은 발언을 찾아 쓰고 쉬웠고요. 그리고 저를 당황하게 했던 내용체계. 영어에서는 이렇게 내용체계표에 있는 그 내체표 문제를 잘 안 내거든요. 내도 이렇게 그냥 던져줘요. 이렇게 던져준 다음에 뭐 여기서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그 문제들로 연습을 하잖아요. 문제들로 연습을 하면 영어에서는 그냥 내체표 문제를 음악이나 미술처럼 그냥 아무 제시하는 거 없이 던져줘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딱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아, 영어 내치표, 안 외웠었는데 어떡하지? 올 것이 왔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보기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진짜 여기까지만 보고 저 진짜 굉장히 시겁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내체표 다 외우셨다면 영어 내체표 정도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맞춘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고요. 뭐 또 영어 두 번째 문항도 굉장히 할만했어요. 네, 무난했습니다. 영어 굉장히 무난해서 제가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좀 쉽게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수업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굉장히 빈출되는 유형이고요. 이거 딕토글러스. 만약에 진주교대 영어과 중에서 이거 틀린 애들 아마 한 명도 없었을걸요? 왜냐면 저희 학교에서는 이 딕토글러스를 불전공 시간에 직접 해봤거든요. 직접 해보고 겁나 자세하게 배웠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과에서 이거 틀린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앞에 대문자 적는 거 이거 저 1차 시험 끝나자마자 그 막 수험생들 우르르 나올 때 막 애들끼리 들으면서 이거 앞에 대문자 안 적었다고 자기 틀린 거 같다고 하는 남자애 하나 있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3년 연속으로 지금 이거 대문자 쓰는 거 나오고 있어. 여기서 틀리는 거 진짜 안 돼요. 대문자 소문자로 틀리는 거 더 이상 안 됩니다. 네. 영어 굉장히 무난했어요. 그리고 다음 충창. 총창이 나 진짜 골 때리는 게 저는 충창을 연습할 때 이제 109 연습 문제로 연습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 109에서 주는 게 빈칸수가 좀 적었거든요. 이 빈칸수가 좀 적어서 제가 임의로 막 빈칸을 뚫고 그렇게 연습을 했었는데 이런 걸로 연습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제가 뭐 기억을 운영하는 이유를 쓰시오. 이 기억이 교과교실이거든요. 네, 교과교실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 총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각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막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각 교과의 특성은 알겠는데 이 뒤에 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빈칸 위주로 이렇게 안 그래도 적은 그 빈칸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기억이 나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멘탈이 좀 털리고 어떻게든 비벼 쓰겠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이번 문제도 이게 설계 주체인데 설계 주체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외웠던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멘탈이 한번 털리니까 여기서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총론 공부 진짜 열심히 진짜 빡세게 했었는데 통으로 다 날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좋다. 그래, 두 개 틀리니까 3점 중에서 1점만이라도 건지자 했는데 웬걸 소문항이 두 개밖에 없어요. 와, 내가 진짜 이거 보고 평가원 진짜 대단하다. 진짜 미쳤다. 야,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총창이 3점짜리인데 이걸 배점 2점으로 줄여버렸어요. 야, 난 진짜 3점 개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배점을 줄였네? 어지럽죠? 네. 평가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총창에서 멘탈이 좀 털리고, 네. 이 점도 다 틀리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다음 사회입니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기업의 역할 두 가지, 생산과 분배. 네, 너무 쉽고, 사회적 책임. 굉장히 빈출되었었거든요. 이것도 모의고사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이거 틀리면 말 안 돼요. 사회적 책임 나왔고, 뭐, 이윤, 네, 뭐 다 나왔고, 의사결정 학습 모형. 제가 이거 틀린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모형 문제를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문사가 의사결정 모형이 모형 단계거든요. 문사가 의행이 있는데, 이 행동에서 대안 선택하고 행동하는 게 있는데, 아니, 여기 행동도 있고 선택도 있네? 해가지고 제가 여기 비읍에 들어갈 거를 못 찾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대안 선택이 아니라 가치 선택이었던 거예요. 저는 앞에 이미 대안 선택이 있는 줄 알고 비읍에 뭐가 들어가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안이 아니라 가치 선택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던 것 같고요.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음 문제가 뭐였냐면, 제시문이 너무 길어요. 야, 진짜. 제시문도 너무 길고, 뭐에 공통될 거를 포함해서 뭐를 쓰고, 또 그래프도 있고, 뭐 밑줄이 문제 읽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어요. 특히 이 사회에서. 그리고 다음, 지도 나왔거든요. 이것도 빈출 소재. 내용은 어렵지 않았어요. 내용은 어렵지 않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 문제를 풀다가 생각을 해야 되면 좀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었다? 정도였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앞선 7번보다는 8번이 더 쉬웠어요. 네, 8번이 더 쉬웠습니다. 뭐 용어 포함해서 용어 의미 적으라. 네, 이거 전혀 어렵지 않고요. 이거 틀렸으면 말 안 되는 거고요. 밑줄친 니은을 쓰시오. 수능형 문제였는데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크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것도 진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지도도. 네, 수능형 별로 어렵지 않았고, 디귿의 용어 쓰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이거 정도는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사이도 시간 좀 잡아먹는 거 빼고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도덕에서 이제 제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도덕에 좀 약했었거든요. 근데 도덕이 제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나왔어요. 짜증나. 그리고 도덕이 여러분들 배점이 늘었거든요. 배점이 25학년 때는 4점이었는데 26학년도에 5점으로 늘었어요. 5점으로 늘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읽는데 어려웠어요. 네, 문제 읽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특히 이거 1분 문제부터 좀 난해했습니다. 이게 2022 개정되면서 새로 등장한 거였거든요. 이게 내용적 융합의 심화 방식이랑 방법적 융합의 심화 방식이라고 자율 융합형 단원 구성할 때 나오는 개념인데, 보통 이 방식의 이름을 외우지 이 의미를 쓰시오는 잘 안 나올 걸로 많이 모의고사가 이렇게 출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의미를 적으라니 저는 적었어요. 저는 이거 운 좋게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외웠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맞췄는데 문제가 뭐였냐? 이거였어. 이 3번이 문제였어요. 3번이 심정화와 통합성의 원리거든요. 이게 도덕과 학습 지도의 원리입니다. 이게 뭐가 있냐면, 저는 청킹을 외웠었는데
정인심행, 그리고 통지자주, 군흥반집합. 보통 이거를 명칭을 쓰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그러니까 빈출 소재도 아닌데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명칭 위주로 나올 것이다 하고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이거를 의미를 적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외웠을 때 그냥 뭐 신정화, 가치태도, 뭐 행동화, 과정기능 이런 식으로만 외웠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의미를 적으라니까 그냥 이때부터 이제 비벼 쓰기를 시작했죠. 이거 비벼 쓰면서도 시간 많이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이거 비벼 쓰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억지로 답안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틀렸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처음 보는 거였어요. 네, 틀렸고요. 전 도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실제로 풀 때. 그리고 다음 실과. 실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진짜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여자친구한테 겁나 화까지는 아니고 겁나 뭐라 했었거든요. 이게 농업과 농촌의 역할. 저는 열람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희 학교 열람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열람실 책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람실 책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막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이제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은 여기다가 막 적으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정확히 여기 있었어요. 정확히 여기 있었는데 제 여자친구가 갑자기 옆으로 오더니 아니 이걸 왜 외우고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나와.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 뭐 여기서 나오겠냐 설마 이러고 이걸 지웠죠. 내가 진짜 이거 안 지웠었으면 제가 더 잘 62점 더 잘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자,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들이 이거 안 나올 것 같다 하잖아요. 그게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네, 진짜 이거. 그래서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여자친구 생각 겁나 했습니다. 여자친구 생각 겁나 했고요. 이거 모형 문제, 이거 이거 출제됐던 거예요. 기출입니다. 여기서 틀렸다 하시면 그냥 할 말이 없어요. 네, 여기서 틀린 거 할 말이 없고요. 다음에 토양수분 함량. 이게 사실 2022 그 5, 6학년 그 실과 개정되면서 새로 등장한 거거든요. 이게 아마 떼알 구조와 관련해가지고 새로 소개된 내용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묻지 않고 그냥 소재로만 사용됐어요. 소재만. 저는 직접적인 내용이 나올 줄 알고 오케이 좋다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소재만 사용했더라고요. 소재만 사용하고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왔냐? 네, 예상했던 대로 알고리즘 나왔습니다. 오케이. 성취 기준 가볍게 1점 줘. 대신에 나는 여기서 맞춘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능형이 나오면요,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말고 문제를 한번 쓱 읽고 여기 속문항 문제도 한번 쓱 읽습니다. 읽고 여러분들이 건질 수 있는 것만 푸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 문제는 제일 후순위에 건드렸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풀었어요. 2번은 좀 쉬웠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문제 보고 오케이 내가 여기서 풀 수 있는 문제 선택해서 이것만 풀었습니다. 뭐 이거는 다 쉽고 네. 그래서 실과는 챙길 것만 챙기자 느낌으로 풀었습니다.
이렇게 실가를 다 풀었는데 이제 국어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국어로 넘어가는데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어.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 이제 시간도 다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상적으로라면 실거까지 풀었을 때 25분이 남아야 되는데 20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비상이 걸렸죠. 야, 모르는 거 있으면 그래, 그냥 후딱후딱 제끼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빠르게 훑어보고 풀 수 있는 것만 풀자 라는 마인드셋으로 국어를 풀었습니다. 국어도 시간만 되게 오래 잡아먹을 뿐이지 내용은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일단은 뭐 학자 그냥 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리다기보다는 그냥 빠르게 비벼 쓰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이거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과 성취 기준이 설정된 이유를 고려하래요. 야, 보통 국어는 성취 기준을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게 나와버렸네? 오케이. 가볍게 틀리고, 뭐, 교사 대답. 예, 이거는 쉬웠습니다. 이거는 쉬웠고요. 그리고 2번 문제. 야, 이거. 학생 글 2개가 있어. 이것도 비교해야 돼요. 시간 또 잡아먹죠. 그리고, 아니, 진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뭐, 단어 관습적 규약, 이 관점, 뭐, 장르 지식, 결과 중심, 이거 2개도 비교해야 돼. 그냥, 시간을 너무 오래 잡아먹었어요. 내용은 쉬웠는데, 시간을 좀 오래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글도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푸는데, 그냥, 네, 무난하게 풀었어요. 그냥 당황하지 않고, 무난하게 쓸 것만 쓰고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 문학이거든요. 저는 문학 나왔을 때 좀 놀랐어요. 보통 국어는 문법 문항이 하나씩은 꼭 나오거든요. 문법이 나와야 되는데, 문법이 안 나오고, 마지막을 문학으로 마무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문학? 보통 문학은 이제 좀 쉽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가보자. 문학은 쉽다. 그래서 바로 가봤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문학까지 손을 못 댔을 가능성이 좀 커요. 이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저도 시간 이제 촉박했거든요. 근데 막 이런 거, 막 빈칸 같은 거 보이니까 되게 당황했었는데, 그냥 집중해서 그냥 눈으로만 슥슥 보니까 굉장히 쉬웠어요. 이거 진짜, 초등학생도 풀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냥 정신만 차리고 문제 한번 그냥 쓱 훑어보고 건드렸으면 다 풀 수 있을 만한 전혀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 정도, 네. 시간을 좀 오래 잡아 먹었다. 그리고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교사가 만족한 이유를 디귿의 내용을 고려하여 쓰래. 근데 디귿에 뭐라 돼 있냐면요. 문학 영역의 가치, 태도, 범주에 속한 내용 요소. 이거를 고려하고, 이걸 고려해서 적으래요. 저는 국어 가치 태도는 그냥 그냥 국어는 내체표를 외우진 않거든요. 국어는 내체표를 외우는 과목이 아닌데, 저는 그래도, 그래, 국어 가치 태도 하면 흥미, 동기, 자신감, 이거 정도만 알겠었거든요. 그리고 뭐 문화 향유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근데 갑자기 내용 요소를 고려하라네?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 들었어요. 진짜로. 와, 이거 보면서 진짜 너무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자, 이렇게 A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저는 진짜 만약에 재수했었잖아요. 그러면 진짜 정신 나갔을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지. 저는 단권화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단권화로 공부를 해서 국어가 한 78페이지 정도로 단권화를 했었는데 이 중에 34페이지가 문법으로 정리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법도 안 나왔어. 알고리즘 또 나왔어.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야, 이거 이제 암기해야 돼. 통암기해야 돼. 심지어 내체표도 나왔어. 아니, 공부해야 될 게 방향을 못 잡겠어요. 야, 진짜 내년 임용 당사들이 어떻게 그 수업을 할지 저는 너무 궁금해요. 이거 다 외우게 시킬까요? 과연? 아, 그래서 실전 감각이 좀 있다면, 그리고 교육과정에 대한 준비가 꼼꼼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것들을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었더라면 할만 했었을 겁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A형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교육과정 B형입니다. 저는 일단 A형 시험을 보고 기가 좀 많이 빨렸어요. 진짜 거의 시간을 못 남기고 마무리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글을 너무 많이 읽다 보니까 정신이 살짝 이제 마탱이가 살짝 가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아직은 할 만하다. 라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A형 어렵게 나올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럼 이제 B형은 쉽겠구나.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시험이 아마 12시 반인가? 언제 시작하죠? 네, 12시 반 맞네요. 네, 12시 반부터 B형 시험은 12시 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고플 수 있어요. 배고플 수 있는데 저는 바나나 가져갔었는데 그때 A형 푸느라 너무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A형 풀고 나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이때도 포도당 사탕 2개만 먹었어요. 포도당 사탕 2개 먹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노트 보면서 B형 시험 들어갈 준비했습니다. B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 미술, 통합, 과학, 음악, 체육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평상시 연습할 때나 아니면 실전에서도 미술부터 체육까지 푼 다음에 다시 수학으로 돌아왔습니다. 수학도 이게 수능형에서 한번 막히면 뒤에 것도 악영향이 좀 갈 수 있어가지고 저는 미술부터 풀었습니다. 가봅시다. 겉표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일단은 수학은 먼저 확인은 하지 않았고요. 바로 이제 미술로 들어갔는데 미술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B형이 쉽다 했잖아요. 미술에서는 거의 틀릴 게 거의 없었어요. 보시면 미술은 여러분들 꿀팁인데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 같은 경우에는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판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정말 전혀 어렵지 않았고요. 용구 명칭, 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이거 하나 못 적었는데 성취 기준, 미술 성취 기준 적는 거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모의고사 편에서도 얘기를 할 건데 저희 학교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을 때는 이제 성취 기준, 이제 통암기, 성취 기준을 통째로 적는 문제를 교수님들이랑 좀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내셨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그 학교 모의고사 풀었을 때, 야, 실제로는 이런 거 안 나오겠지. 어? 야, 근 몇 년간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나오겠냐? 했는데, 이런 문제가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야, 진짜 내가 그때라도 그 학교 모의고사를 풀고 좀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교육과정이 중요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알았었는데 이렇게 통으로 적는 문제가 많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잘 못했어요. 네, 이거 하나 못 적었고 나머지는 그냥 무난무난 했습니다. 다음 통합입니다. 야, 이것도 진짜 열받는 게 아니 제가 총창 3점 통합 4점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 2점 3점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7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 5점밖에 안 돼. 야, 진짜 평가원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아, 칭찬입니다, 칭찬. 야, 내가 진짜 이거 100점 보고 너무 진짜 그 단기간에 진짜 화가 좀 났어요. 머리 잘 쓴다. 오케이. 진짜 이 맛이지. 어? 머리 너무 잘 써요, 평가원. 통합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거 없었어요. 이거 저는 다 외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취 기준도 거의 통함기 하다시피 외웠거든요. 그래서 예, 다 적었어요. 제가 근데 다 적었는데 제가 하나에서 이상하게 적었거든요. 이게 3학년 이후의 기대감 막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제가 이 당시 문제 풀 때는 뭐 3학년과 그 3학년 이후의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어? 그냥 외운 대로 적지 좀 더 점수 얻어보겠다고 이상한 거 적었었는데 여러분 그냥 외운 대로 적으세요. 예, 저같이 뭐 어떻게든 더 잘 맞겠다고 이상한 거 적지 마시고 그냥 외운 것만 적으세요. 이상한 거 적어서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 틀리고 예, 나머지는 그냥 싹 다 맞췄습니다. 통합 무난했어요. 그 다음은 과학입니다. 과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 이론이 좀 많이 나왔어요. 저는 기본 이론을 좀 챙겼거든요. 근데 보통 이거를 그냥 아예 버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 이론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기본 이론도 이거 버린 사람들도 다 맞출 수 있었어요. 너무 쉬워가지고 뭐 기능적 사고, 연역적 사고, 너무 과학도 쉬웠습니다. 과학은 쉬웠고 이제 소리가 나왔는데 야 소리에서 나오네. 소리는 쉽거든요. 네, 그냥 다 쉬웠어요. 다 할만했습니다. 틀릴 거 없었어요. 틀릴 거 없었고 그 다음 이제 과학 교육과정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안동 선생님은 진짜 어떻게 강의 찍을까요, 이번에는? 그때도 교육과정 보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안분쌤 좋아합니다. 네, 비하의 목적이 아니고요. 비하보다는 비판이죠. 네, 교육과정이 개정됐는데 교육과정을 안 본다는 거는 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했어요. 진로 과학과 사이가 났습니다. 이게 개정되면서 새로 생긴 영역인데 여기서 또 나왔어요. 성취 기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전문가 집단 사이에 과학적 소양을 갖춘 것. 이거는
그 안동 선생님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과학적 소양 적는 거. 이거는 앞교에서 나왔었고요. 이렇게 뭐 하고, 과학과 가치 태도의 요소. 이걸로 과학의 유용성 적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그 여자친구한테 직접적으로 제가 얘기했었거든요. 그 원문, 이게 뭐냐면, 이게 과학의 유용성이거든요. 과학의 유용성인데, 이게 내체표에도 있고, 그 성취기준 고려사항에도 있어요. 심지어 앞교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용어여서 이거 제가 여자친구한테 꼭 외우라고 제가 밑줄도 치고 별표도 쳤거든요. 그거 쳐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나왔어요. 물론 여자친구는 안 외워서 틀렸고요. 저는 과학교육과정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성취기준이랑 그 과학과 사회에 있는 내용체계표를 좀 외웠었거든요. 그 내체표 가치태도였나? 좀 외웠었어요. 과학의 개방성, 윤리성, 뭐 과학, 뭐 학문간 접근 어쩌고 저쩌고 다 외웠었는데, 네, 나왔습니다. 근데 이 과학의 유용성은 워낙 많이 그 성취 기준에도 나오고 내체표 뭐 등등 많이 나왔었던 거라 이거는 적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성취 기준 시 고려사항 이거는 제가 암기를 했어서 네,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내가 진주교대 학생인데 진주교대 학생이고 학교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여기서 틀렸다. 여기서 틀려서 몇 점 차이로 불합격을 했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네, 불합격할 만해요. 진짜로. 이거 학교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소재거든요. 이걸로 몇 점 차로 떨어졌으면 여러분 잘 떨어지신 거예요. 네, 기회를 줬는데도 네,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지 못한 겁니다. 진주교대생이라면 맞았어야 돼요. 그래서 과학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다음 미술입니다. 미술이란다. 음악입니다. 음악은 네, 예상했던 것처럼 수능형이 안 나왔어요. 수능형이 안 나와서 굉장히 쉬웠습니다. 보통 음악 한 문제에 10분씩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감상곡은 비록 안 났지만 그래도 매우 무난무난했어요. 보면 이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그니처 모의고사에서 기출됐던 거거든요. 시그니처입니다. 니처. 이거 굉장히 유명한 모의고사인데 교수님들이 검수를 안 하시나 봐요. 이거 무조건 푸세요. 네. 시그니처는 네, 무조건 푸시고, 어쨌든 모의고사에서 그 기출되었던 게 실제 임용에도 출제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안 어려웠고요. 안 어려웠습니다. 내체표 문제 안 어려웠고요. 다음 체육입니다. 체육 같은 경우에는 수영이 나왔거든요. 사실 저는 배영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인고 트립인가 테크니컬에서 한번 이렇게 찝어주는 그 자료를 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료에서 수영이 나올 수 있을 거라 했거든요. 그 중에 특히 배영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수영 응급 처치 방법이 나왔더라고요.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체육에서도 볼 게 별로 없어요. 네, 응급 처치 방법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 네, 다 기본적인 거고요. 성취 기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던 성취 기준 문제가 주르륵 나옵니다. 신체활동 예시표 이거 외우시면 풀 수 있고, 팝스 이것도 굉장히 쉽게 나왔고요. 네, 뭐 이거는 그냥 때려 맞춰도 풀 수 있었어요. 체육은 쉬웠습니다. 네, 그냥 비경은 다 쉬웠던 것 같아요. 틀릴 만한 건덕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음 수학입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얘도 쉬웠어요. 얘도 진짜 굉장히 쉬웠던 게, 일단 학습 목표 쓰시오. 이거 안 어렵고요. 이거 수능형인데 안 어렵습니다. 수학은 수능형만 안 어려우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니거든요. 쉽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쉽게 나왔어요. 아, 그리고 원이 나오네. 야, 씨. 진짜 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원이 나왔는데, 그 보통 원에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원에서 출제된다고 했을 때 뭐를 많이 예상하게 되냐면, 그 애들한테 원을 가르칠 때 발생적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점 하나를 찍고 같은 거리에서 이렇게 점을 찍는 거. 이 활동 하나랑, 그리고 이렇게 원을 종이접기해서 이렇게 지름을 찾고 원의 중심 찾고, 이 활동 둘, 이렇게 두 가지 활동과 관련한 문제를 많이 예상하거든요. 그 모의고사나 그런 데에서. 근데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이런 것도 아니었고, 그냥 굉장히 쉬운 원의 성질 묻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어려웠어요. 안 어려웠는데 제가 아마 이거 이유 찾는 거는 아마 틀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저희 진주교대 모고에서 나왔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진주교대생은 날 잡았죠. 이것도 안 어려웠어요. 이것도 안 어려웠고, 네, 성취기일시 고려사항. 근데 이거는 적을만 했어요. 이거는 적을만 했습니다. 네, 수학이 무난무난하게 나왔어요. 무난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비형도 함께 봤는데, 여기서 한 5점에서 6점 정도 까인 것 같아요. 아니, 네, 5점에서 6점 정도 까일 것 같고, 근데 제가 총 19점을 까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더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뭐 실수해서 적었거나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요. 좀 많이 꼼꼼하게 채점을 했나? 그래서 저는 한 85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거 1차 점수 발표가 날 때 여자친구랑 같이 이 점수를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점수 확인했는데,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85점을 기대했어요. 너무 건방지게 들릴 수 있는데, 시험이 막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야, 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뭐 70 후반만 맞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를 했는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85점 맞겠네, 뭐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까보니까 80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굉장히 막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저는 좀 굉장히 아씨 하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고요. 저는 어디서 터뜨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좀 칼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경선되지 않는 답변은 많이 좀 그으신 것 같아요. 그 채점관 분들이. 네, 이렇게 수학까지 한번 총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제가 사용했던 전략이 맞은 것도 있고, 전략은 세웠는데, 예, 확실하게 이행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초수생분들 기출문제 푸시면 전혀 어렵지 않는 시험이라는 거를 아마 알 겁니다.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 실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냐? 이게 관건이에요. 아마 25학년도뿐만 아니라 그 이전 학년도 문제를 풀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제 그냥 뭐 하나하나씩 풀 때는 그냥 다 쉽게 풀리는데 이 문제를 세트로 그리고 현장에서 이 문제를 마주하면 여러분들이 멘붕이 오거나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실전 연습,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실전 연습하시는 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제가 모의고사 제가 그래서 이 초등 임용, 2026 초등 임용을 풀 때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된 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모의고사 관련한 거 33개 풀었다고 했었잖아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진짜로. 제일 제가 좋았다고 느꼈던 모의고사가 109 2회차. 이게 저는 가장 꼽으라고 하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2회차 1회랑 3회가 아니라 2회차가 가장 좋았던 게 A형이 어렵게 나왔었어요. 이 모의고사에서. 다른 모의고사들은 A형 시간 막 10분, 15분씩 남는데 이 모의고사는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었거든요. A형이. 이 모의고사 덕분에 제가 당황한 거를 좀 많이 예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실과. 야, 우리 26학년 실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호가 있잖아요. 그 문제에서 기역부터 니은 막 해가지고 이 기호를 쓰면서 뭐 기역과 관련하여 무엇을 쓰시오.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야, 실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읒까지 나왔어요. 지읒. 미친 거 아니에요? 굉장히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고요. 근데 이에 대한 대비가 저는 돼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고 그냥 유연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모의고사 관련한 거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략. 여러분들 진짜 바보같이, 그러니까 외우는 시험이라고 해서 바보같이 외우기만 하지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올 것 같다.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이제 27학년도 임용도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해잖아요. 만약에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많이 좀 하세요. 공부를 하시면서. 네. 전략 적중한 것 같다. 잘 된 것 같고요. 좀 아쉬웠던 점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도덕 통함기 안 하는 것. 저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다 단권화 했거든요. 저는 무조건 다 단권화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 도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낯선 게 너무 많아요. 낯선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심지어 이제 백구 같은 경우에는 도덕을 가장 마지막에 가르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뽀개기를 하기 전까지 도덕을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차분 선생님께서 좀 강조하셨던 부분만 이렇게 좀 암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암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놓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도덕은 네, 그냥 통암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암기라고 그냥 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도덕은 학자 중심이 많거든요. 학자 중심의 이론이 많은데 그냥 책 읽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론을 한번 이렇게 쭉 여러 번 읽는 게 저는 맞는 공부법이었던 것 같아요. 단권화보다는. 그리고 총창 빈칸 위주로 암기한 것.
이것도 좀 아쉬웠어요. 요즘 총창이 빈칸 단답 형식으로 많이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고 주관식으로 이렇게 통으로 쓰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빈칸 뚫어서 암기하는 거 좋거든요. 좋은데 빈칸을 좀 여러 개 뚫으세요. 저는 빈칸이 좀 부실하게 뚫려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연습할 때. 여러분들은 빈칸을 좀 많이 뚫으면서 그 문장 하나하나를 좀 익힌다는 느낌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2026학년도 초등임용 1차 실전 복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해보면 하시죠? 제가 앞서서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왜 컷이 이렇게 낮은지 잘 모르겠어요. 충분히 어렵지 않았고요. 충분히 낼 만한 곳에서 다 출제가 되었어요. 핵심 개념에서 출제가 되었고 우리 교육과정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쉽고 무난무난했어요. 다만 이제 이 26학년도 시험을 보셨던 분들이 아마 실전 대비를 잘 충분히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전 대비도 충분히 잘 안 하고 이제 교육과정도 좀 꼼꼼하게 잘 안 살펴보셔가지고 좀 난항을 겪으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수험생분들 27학년도 임용을 보실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그 아쉬운 점과 더불어서 꼼꼼하게 임용시험 준비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겨울방학 공부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봄이었습니다.